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공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황승훈 교수입니다. 전자전기공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고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참여자 중심 DIY 모교 법회에 이제 말씀을 드리러 나왔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소통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뭐 사실 소통이라고 하면 뭐 저희 대학 이사장님이나 총장님이나 평상시에도 굉장히 좀 강조하시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뭐 예를 들면 작게는 가족 안에서, 뭐 크게는 뭐 이 직장 안에서, 이 대학 안에서 하여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항상 이 소통이라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저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뭐 대통령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면 유권자와 그 대통령 후보 간의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또 한국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소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서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어제 오늘에 걸쳐서 하여튼 소통과 관련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웃자고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두 분이나 얘기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 옆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무선통신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엮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주제를 담아봤습니다. 요거는 작년 말씀드릴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DIY, Do It Yourself. 원래는 전문가에게 부탁을 드려서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가 스스로 배워가지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부처님 말씀에 전문가는 저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열심히 좀 스스로 배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하여튼 나중에 AS는 주변에 계시는 스님들께 꼭 문의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요. 작년에 이 DIY 법회 법사를 이제 어느 분께 좀 이렇게 억지로 미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누가 할까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겠다고 금방 결정을 했었는데 뭐 이런 게 탐욕이나 탐심은 아니겠죠, 스님? 예, 스님께서 아니라고 합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항상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나 어떤 외부에서 발표를 할 때 정의를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소통이 뭐냐, 이 소통이 뭔지를 이제 찾아보니 한자로는 저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제 소자는 소통할 소고 통자는 통할 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할 소자는 그 소자 자체가 소통하다라는 뜻 자체를 갖고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뭐 트였다, 막혀 있던 것이 치워지고 통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또 통할 통자에는 이제 뭐 말 그대로 통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제 흥미로운 건 내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왕하다라는 의미는 이제 오고 간다라는 얘기죠. 상대방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다. 뭐 막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하나는 알리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자와 통자가 합쳐져서 이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 뭐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실 소통하면은 쉽게 이런 뜻을 알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소통이 안 될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사실은 이 정의의 사실 더 깊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될 때는 막힘이 있는 것이고 소통이 안 될 때는 오해가 있다. 제가 너무 크게 말씀드렸나 보네. 오해가 있게 된다. 그래서 막힘이 있거나 오해가 있는 경우가 이제 소통이 부재한 경우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늘 법회에 이제 저희 공과대학 동아리 그 학생들이 한 10여 명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말씀 전할 때는 굉장히 그냥 좀 쉬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살짝 아카데믹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한 2페이지 정도가 약간 아카데믹합니다. 그래서 조금 참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뭐 좀 그런 부분은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소통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조금 아까 소통이라고 했는데 소통이란 단어가 커뮤니케이션에
의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뜻이 통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저는 뭐 공대 학장이기도 하지만 전자전기공학부에서 무선통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통신이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뭐 전언, 뭐 말을 전하다, 뭐 이런 뜻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에 그러면 어원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컴이라는 뜻이 함께 모두를 의미하게 되고요. 뮤니라는 단어가 교환이나 이동이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컴이랑 뮤니,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두 뭐 일부 그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함께 모두와 교환 이동이라는 뜻을 이제 살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자는 복수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컴이 함께 모두니까 함께 모두가 나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는 걸 의미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자는 복수이다. 그리고 교환이나 이제 이동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교환이나 이동이라는 것이 이제 있으면 이 교환이나 이동에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오브젝트. 무언가를 교환, 물물을 교환을 할 때 뭔가 그 교환이나 이동의 대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환이나 이동의 매체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건이나 뭔가 대상이 이제 이동하고 교환이 될 때 어느 미디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제 전공은 이제 무선통신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선은 말 그대로 없을 무의 선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이 없는 통신을 우리가 무선통신,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선이 있는 통신을 와이어드 커뮤니케이션, 유선통신이라고 부릅니다. 몇 페이지 안 했는데 벌써 살짝 졸려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교환이나 이동의 대상이 선을 따라서 가는 경우를 이제 유선통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 공중에 에어에다가 뿌려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에어상에다 뿌려서 주고받는 게 이제 무선통신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핸드폰에서 데이터가 정보가 날아가는 거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 다 무선통신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서 이 손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아까 요 선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선 통신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얘기한 말소리가 보이스가 요 선을 통해서 날아가니까 물론 이제 전기 신호로 이제 가겠죠. 하여튼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뭔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네이버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네이버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 거라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 않을 텐데 자, 조금 아까 커뮤니케이션의 교환이나 이동의 대상이 있을 거고 교환이나 이동에 뭔가 매체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만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환 한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 오늘 말씀드릴 장표에 딱 두 페이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교환해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 ICT라는 단어를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익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ICT. 뭐 이거는 신문 찾아봐도 맨날 나오는 얘기고 우리 주변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ICT가 뭐의 약자냐? IC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앞자를 딴 단어입니다.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하면
정보통신 기술이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 기술, 뭐 너무나도 이제 익히 우리가 익숙한데, 그러면 이 ICT에서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오브젝트가 뭔지가 이제 다 나오는데, 두 번째 줄 먼저 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교환이나 이동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나 이동이니까 여기 보면 플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플로우. 뭔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뭐가 흘러가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교환이나 이동의 객체, 즉 오브젝트가 뭐냐인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정보가 이동하는 거예요. 정보가 교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거꾸로 인포메이션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오브젝트, 객체가 된다. 요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이제 사실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택배 기사분이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전국 방방곡곡을 자동차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가지고서 마구마구 돌아다니시죠. 그 돌아다니는 바로 그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플로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아무 목적 없이 계속 돌아다닌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못하시겠죠. 근데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냐? 우리가 꼭 지방에 있는 친구에게 아니면 내가 꼭 어디 사무소에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물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고 있는 이 박스 같은 게 바로 그 택배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인포메이션의 플로우라고 얘기했을 때 인포메이션이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인포메이션이 어딘가로 흘러가는 이제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통신이라고 부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통신 이론 강의할 때 쓰는 장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 보면은 뭐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통신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네모 박스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시스템의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그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트랜스미터와 채널과 리시버라는 세 가지가 됩니다. 트랜스미터는 송신기고요. 리시버는 수신기고요. 채널은 그 사이에 있는 미디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채널이 무선이면 무선 채널이라고 무선 채널이 되는 거고요. 유선이면 유선 채널이 되는 거겠죠. 자, 사실 뭐 여기 모든 분들이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지만 핸드폰을 전화를 걸 때도 있고 전화를 받을 때도 있죠. 전화를 걸 때는 트랜스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전화를 받을 때는 리시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전부 다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은 와이어리스 채널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어렵게 지나왔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소통이란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작년 법회에 국내 최초로 법회에서 챗GPT를 이용해서 법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챗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안 보입니다. 맨 윗줄에 있는데, 소통에 대한 부처님 말씀 알려줘라고 쳤더니 이제 챗GPT가 열심히 저한테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가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한 올바른 소통.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세 번째, 경청의 중요성. 네 번째, 화합을 이루는 말하기. 다섯 번째, 침묵의 가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챗GPT가 알려준 대로 소통에 대한 다음 5가지의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과 좀 함께 어울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이제 챗GPT가 이야기해 준 내용 중에 1번과 4번은 좀 비슷한 내용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성제와 8정도를 통한 올바른 소통 내용 안에 보면 부처님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8정도를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도 바른 말, 정어가 중요한 소통의 덕목으로 강조된다. 바른 말은 진실하고 친절하며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4번은 화합을 이루는 말하기가 되어 있는데요.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 파타에서는 사람들 간의 화합을 이루는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말을 관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를 제가 이렇게 묶어 놓은 이유는 사실 소통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오브젝트는 바로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근데 정보의 정의가 뭐냐면 잡음이 배제된 메시지 신호,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게 셰논이라는 미국의 수학자이자 공학자인 셰논이 정의를 해놨는데, 정보 이론의 대가고 통신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 잡음이 배제된 메시지 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음은 메시지가 아니다. 잡음은 정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잡음은 뭐냐? 잡음은 노이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보통 unwanted sign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지 않는 신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도 과연 이게 정보냐? 정보만을 보내고 받는 것이 통신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잡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들리는 잡음이나 이 안에서 이렇게 오늘 밤 뭐 먹을래, 저녁 뭐 먹을래, 이런 얘기들을 막 떠들 때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정보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에서 그 오브젝트가 되는, 대상이 되는 인포메이션이 잡음이 배제된 잡음이 아닌 진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그 메시지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1번과 4번에서 부처님이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른 말이라는 것, 즉 소통에서 실제로 전달이 되는 말은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의미는 진실되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또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소통의 대상이 되는 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오브젝트가 되는 인포메이션이 어때야 되는지의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좀 찾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하면, 바른 말,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말은 통신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제 원하는 정보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번과 4번은 이제 통신의 대상, 오브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2번째 말씀은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시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소통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쭉 이제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말하는 사람 입장, 나의 입장에서 어떤 그 듣는 사람의 입장을, 어떤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통신 시스템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송신기, 채널,
수신기라고 했는데 사실 송신기는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오브젝트인 정보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송신기입니다. 내가 사실은 정보를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떠들기만 하면 돼요. 근데 떠들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 떠들 때 항상 상대방 입장과 상대방의 고통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라. 그래서 사실은 통신에서도 어떤 게 있냐 하면 ARQ라는 게 있어요. Automatic Repeat Request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신기에서 오류 검출 기술을 이용하여 이게 얘기는 이제 받은 메시지나 인포메이션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된 데이터의 오류 유무를 판단해서 오류가 검출되면 송신기 측에 해당 데이터를 재전송을 해주는 기술이에요. 이 데이터 좀 다시 보내줘. 그러면 이제 송신기 입장에서는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보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기술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여기 지금 뭐 물결을 좀 이렇게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딱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그 빗방울이 하나 딱 떨어졌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심원이 발생해서 쫙 그 돌멩이가 떨어진 자리로부터 동심원이 바깥쪽을 향해서 쭉 퍼지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동심원이 펼쳐지는 건 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연못에 가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만 이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것을 숲 표면을 이렇게 옆에서 딱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동심원이 막 퍼져나가는 게 지금 요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이 사인 웨이브의 마루가 계속해서 이제 그 보이는 게 이제 바로 이 동심원이 펼쳐져 나가는 거고요. 이 동심원 위에다가 나뭇잎을 놓으면 그게 돌멩이가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어떤 사인파에다가 우리가 보통 통신의 오브젝트가 되는 인포메이션을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도 전부 다 안테나에서 날아가는 건 이와 같은 전자기파가 이런 사인웨이브 같은 전자기파가 날아가고 거기다가 인포메이션을 실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재미 없는 얘기를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경청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경청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으셨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깊이 있게 들어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으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듣는 자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통신 시스템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송신기, 채널, 수신기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수신기의 입장이죠. 그 수신기는 정보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오브젝트가 되는 정보를 받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신기에 몇 가지 이제 펑션들이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증폭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앰플리피케이션. 이게 뭐냐면 내가 신호를 수신했는데 신호의 크기가 너무너무 작게 수신됐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감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전류나 전압의 진폭을 크게 하거나 크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보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내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수신기에 필터링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자 하는 그 인포메이션 이외에 불필요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걸러내는, 우리가 커피를 필터로 걸러내는 것처럼
필터링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 이런 증폭기도 있고 필터의 기능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신기, 듣는 자 입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작게 들려. 작게 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작게 들리는 음성도 크게 증폭해서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작은 그 상대방이 보낸 어떤 정보가 중간에서 들어오는 어떤 잡음이나 쓸데없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파묻히지 않게끔 우리가 귀를 쫑긋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트랜스미터와 채널과 리시버, 송신기와 수신기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이 아까 이제 송신기에서는 변조라는 게 있고 수신기에서는 복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변조는 뭐냐면 아까 그 사인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다가 인포메이션을 실어주는 거를 변조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송이 된 것에서 다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걸 복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가 KTX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해서 KTX는 왔다 갔다 해요. KTX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밖에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하죠? 우리는 그 KTX 기차에 올라타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다시 올라타는 과정과 내리는 과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올라타는 과정이 변조고 내려오는 과정이 복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거꾸로 우리가 서울에서 타서 다시 부산에서 타서 서울에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KTX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타거나 내리는 과정이 없으면 아주 무용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KTX의 오브젝트, 대상은 바로 우리 패신저가 되는 것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의 오브젝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포메이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쭉 끝까지 들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설령 전공이 전자전기가 아니고 통신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통신이 뭔지 그다음에 소통이 뭔지 그다음에 무선 통신이 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조와 복조를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앞에 부분을 따서 붙여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뎀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집에 초고속 인터넷 같은 거 하면 신청하면 바로 뭐 모뎀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집에다 설치해 주죠. 그게 결국은 초고속 인터넷 선으로 인포메이션이 실려가지고 왔을 때 그 인포메이션만 싹 뽑아내서 화면에다 뿌려주고 음성으로 방송해 주는 게 바로 그게 케이블 모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뎀이 그런 기능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새는 그렇게 일방향으로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요새 우리가 이제 양방향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뭔가 프로그램을 내가 보고 싶을 때 클릭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보내서 야, 나 이거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사실은 주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나한테 뭐 영화나 이런 콘텐츠를 주지만 나 이거 볼래. 잠깐 멈춰. 아니야, 다시 계속 보기 할래. 이런 어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그 케이블 모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가 아마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5개 중에 이제 침묵의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소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침묵이 곧 소통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침묵, 말을 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게 이제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통신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신기 입장에서는 불연속 송신, discontinuous transmission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동전화나 무선 전화기에서
저는 지금 일방적으로 막 떠들지만 상대방이랑 전화할 때 100% 일방적으로 떠드나요? 아니죠. 내가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말하다가 내가 말하다가 상대방이 말하다. 근데 내가 말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보낼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낼 인포메이션이 없는데도 계속 내 핸드폰은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는 좀 쉬어주자. 그럼 배터리가 절감이 되니까요. 그리고 불연속 수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Discontinuous Reception. 이것도 내가 신호를 받지 않을 때는 sleep,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에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따르르릉 하고 전화가 와요. 근데 따르르릉 하고 전화가 딱 받을 때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하죠? 예.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신기해요. 왜냐하면 따르릉 전화를 우리가 유선 전화는 집 전화는 책상 위에 있잖아요. 책상 위에 왔을 때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선으로 연결되어서 뭐가 콜이 들어오면 얘는 울리면 됩니다. 그럼 받으면 돼요. 근데 내 핸드폰은 무선이에요. 내가 계속 돌아다니는데 얘는 뭐 연결이 안 돼 있는 전화가 와. 그러면 얘는 어딘가에 계속 연결이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주기적으로 페이징 신호라는 걸 주기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페이징 신호를 주기적으로 받다가 페이징 신호 안에 너 전화 왔어. 그러면 이제 그게 링잉으로 막 울리는 거예요. 내가 그 신호를 계속 쥐고 있으면 내 핸드폰 배터리는 아마 몇 시간 못 가고 바닥이 날 거예요. 근데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아주 짧게 체크를 해요. 이 링 신호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계속 슬립하다가 살짝 웨이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배터리만 써서 사실 우리가 나 오늘 한 번도 전화 안 했어. 그러면 사실 전화기를 3일, 4일 써도 배터리가 거의 안 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슬립 모드이고 실제로 우리가 수신기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들어와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마 부처님 말씀에 침묵이 더 힘이 된다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아마 힘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또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침묵을 취하면 조금 아까 배터리가 그 세이빙이 되는 것처럼 뭔가 그 침묵으로 인해서 힘이 좀 저축이 돼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로도 좀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챗GPT한테 물어본 소통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섯 가지 말씀 중에 오늘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지어서 좀 제 나름대로 이 이야기 중에 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에 빨간 줄을 그어봤는데요. 어떤 소통에서 그 소통의 대상이 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 바른 말. 그럼 바른 말이 뭐냐? 진실된 말, 친절한 말,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 자, 그리고 4번으로 갑니다. 평화를 이루는 말, 조화를 이루는 말. 자, 이게 소통의 대상이 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 가르침인 것 같고, 거꾸로 되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것이죠. 바르지 않은 말, 평화와 조화를 해치는 말, 뭐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트랜스미터 입장에서, 송신기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라는 자세를 꼭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수신기 입장에서, 리시버 입장에서 보면 항상 말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방을 이제 깊이 있게 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깊이 있게 들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들어줘야 되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터를 가지고서 들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를 가지고서 증폭해서 들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수신기나 리시버나 리스너, 청자, 말을 듣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침묵의 가치. 하여튼 침묵, 사일런스, 이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또 침묵 자체가 그 소통 itself, 소통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 좀 전에 그 챗GPT가 얘기해 준 게 사실은 저는 그 구글링을 하는 것처럼 100% 신뢰는 하지는 사실 않는데 웬만큼은 맞았나요? 예. 스님이 웬만큼 맞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챗GPT가 해준 말만 가지고서 마무리하는 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법구경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부분하고 딱 맞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이 구절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쌍용품 2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가 되어 있냐면 이제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어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지배한다. 좋은 생각을. 근데 이 좋은 생각이 오늘 쭉 얘기했던 소통의 오브젝트가 되는 아까 얘기한 말, 또 커뮤니케이션의 오브젝트가 되는 인포메이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좋아야 된다. 아까 말도 좋아야 된다. 조화로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마음에 품은 채 말하고 행동하면 사실은 이제 말이나 행동은 전부 다 소통의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니까 트랜스미터가 되고 송신기가 되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복과 즐거움이 그가 지은 대로 쫓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마지막 그 구절이 좀 저는 되게 좀 와닿았어요. 이제 그림자가 물체를 쫓아가듯이 한 번도 제가 그림자가 물체를 쫓아간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그림자는 그냥 물체 속해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림자와 물체가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고 물체가 뛰어가면 그림자가 마치 쫓아가는 것처럼 같이 쫓아가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드린 그 소통의 오브젝트가 되는 하여튼 말을 하실 때는 항상 좋은 생각과 그 좋은 생각을 마음에 품은 채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마지막에 복과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쫓아온다고 하니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아카데믹한 장표가 2페이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아까 마음에 상처받을 뻔했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한 지 한 5분도 안 됐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어디론가 떠나려는 분들이 계셔서 살짝 이제 상처를 받을 뻔했지만 그래도 그 2페이지 잘 버티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2년 동안 공대 학장을 해오면서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 이제 정강 원장님이 항상 공과대학하고 AI 융합대학 학장 및 모든 그 구성원들 교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그 교직원들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이제 발언해주고 축원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이야기지만 끝까지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